오케이. 자, 이제 6페이지 등차 수열의 합 동그라미 1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이 있다는 건 뒤쪽에 동그라미 2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 동그라미 1 때 무엇을 하고 동그라미 2 때는 뭘 할 건지 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 지금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건 이거야. 등차 수열에서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인 SN을 구하자. 오케이? AN으로부터 SN을 구하는 이쪽 방향을 지금 해볼 거고 조금 있다가 거꾸로 SN이 알면 거꾸로 AN으로 돌아오는 그 방향을 해볼 거예요. 그 두 개를 좀 인지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자 하면 일단 A의 1부터 A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끝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이제 보통 S 합에 이제 S를 써가지고 S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친구에 대한 기본 공식이 뭐였나? 기본 공식은 다 쉬우니까 금방 복수를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 SN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D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 쭉쭉쭉 가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n번째 항 맨 끝에 있으니까 last 해가지고 그냥 L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랬더니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떻게 유도했느냐? 뭐 가우스라는 유명 일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 1부터 10까지 더해보세요 했을 때 뭐 다들 낑낑 더하는데 아저씨만 55라고 발휘했대. 왜 그랬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다라고 가우스가 이런 썰화가 많이 있지. 똑같은 SN을 구할 건데 거꾸로 L을 맨 앞에 쓰더라. 그러면 L보다 하나 D만큼 작은 게 이렇게 있을 거고 점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앞에 A까지 다시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해보고 둘을 더해봤더니 이렇게 세로줄로 더한 게 A 플러스 L이고 이렇게 더해도 뭐가 되고 A 플러스 L이 되고 맨 뒤로 가도 여전히 얘도 뭐가 되니까 A 플러스 L이 되더라. 그치? D만큼 커진 거랑 D만큼 작아진 거 커진 거 작아진 거가 계속 상쇄가 되면서 합이 일정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더해주시면 SN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나오지 않겠니? 그러니까 반띵으로 해결해 줄게. 그러면 맨 첫 번째 항인 A 그 다음에 맨 끝항인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 그치? 근데 그게 총 몇 개 있는 거냐? A1부터 AN까지니까 항 몇 개 있다? N개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합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끝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고민을 해볼게. 요 끝항은 결국은 N번째 항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차 D를 몇 번 더해주면 돼? N-3번 더해주면 되더라. 이제 요거를 L 자리에다가 대신하여 대입을 해보면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 자, 2분의 L로 쭉 연결을 하고 N을 먼저 써볼게. 그래 놓고 A 플러스 L, L이 요거임 하고 더해보니까 몇 A 플러스? 외롭다. 몇 A 플러스? 개새끼들아, 몇 A 플러스? 2A 플러스 무슨 D? N-1D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 그치? 요 두 개가 바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인데 위의 공식하고 아래 공식이랑 어느 쪽을 적용할지는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게 뭐냐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위의 거는 공차보다는 끝항이 주어졌을 때 써먹기 좋겠고 그치? 아래쪽 공식에는 끝항이 얼마냐라기보다는 공차 D가 얼마예요? 라고 주어졌을 때 요 D 자리에다가 바로 대입하기가 편하겠지.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이걸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로 하시거나 좀 취사 선택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 연습을 좀 해보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3이야. 그 다음에 12번째 항이 27이야. 그랬을 때 12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얘는 첫 항이래. 첫 항이랑 뭐가 주어진 거야? 끝항이 주어진 거니까 위아래 중에 뭐가 좀 더 편하게 해서 한 방에 가기엔 위에 게 편하지 않겠냐 이거야. 첫 항이랑 끝항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보자. S의 12는 자,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볼 거예요. 제혁이 여기다가 대입하면 2분의 뭐 플러스 뭐 제혁이 죽었나? 요 공식을 쓰면 된다고. 맞잖아. 첫 항이 3이고 끝항이 27이래. 2분의 뭐 더하기 뭐 부르라고 3 플러스 곱하기 눈가리가 뼈었어. 얘 이거 12라고 돼 있잖아요. 12. 자, 그러니까 30을 반띵하면 뭐 15.
15 곱하기 12니까 18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였지.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떨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의 5야. 그 다음에 공차가 6이에요. 그랬을 때 나보고 10항까지 합인 S의 10을 구하라. 그러면 수연아, 이번에는 위아래 중에 어느 쪽을 쓰는 게 편하겠어? 아래쪽이 편해요. 왜냐면 A 첫 항 나와 있고 공차 D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S의 10은 자, 수연이가 공식에다가 저기다 대입하면서 부르면 돼. 2분의 뭐 곱하기 수현이가 해. 그러면 현이랑 연이를 자꾸 발음이 이상하게 하는 현이랑 연이라 부를게요. 현 불러봐. 10 괄호 몇 A 뭐 플러스 뭐 곱하기 D 9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9, 6에 54니까 44가 되고 440이 되고 반띵 하니까 220이다. 이렇게 하겠지. 당연히 지금은 첫 항이랑 끝 항을 다 줬으니까 결과물이 실제로 숫자로 나왔는데 알파벳 n이 살아있는 채로 문제를 뭐 구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첫 번째 항이 3이에요. 그 다음에 공차 D가 4야. 그래 놓고 내가 1번 요걸 한번 구해볼게. A의 1부터 A의 2n까지를 한번 구해볼게. 됐음? 그러면 이 SN이라는 공식은 n개 더할 때니까 당연히 10개 더할 거면 n자리가 10이면 되는 거고 20개 더할 거면 20이었으면 된다는 것처럼 똑같아. 2n개 더하라 그러면 그냥 n자리가 뭐로 바뀌어주면 되는 거야? 2n으로 바뀌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A부터 A2n까지의 합을 보통 우린 당연히 S의 2n이라고 쓸 텐데 걔는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여상이가 불러보자. 2분의 아래 공식 쓰면 될 것 같은데 2분의 뭐 곱하기 2n 괄호 6 더하기 2n-1 그렇지. n이 있었던 자리가 2n으로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2n-1 그리고 d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맞나요? 그걸 필요하다면 정리를 하면 되겠지. 한번 정리해볼까? 는 암산으로 정리할 수 있나? 여기 괄호 안에 몇 n 플러스 몇임? 8n 플러스 2 여기는 약분을 했고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8n 제곱 플러스의 2n이 나옵니다. 맞나요? 근데 이런 얘기도 당연히 알고 있자. 얘들아, 우리 고1 때 fx는 x제곱 플러스 1이야 라고 주어졌을 때 f의 3x는 하고 구하려면 그냥 단순히 x가 있었던 자리만 뭘로 바꿔주면 되니까 3x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뭐가 되는 게 뭐 9x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아. 아까 sn이라고 하는 수열들도 함수가 맞다 아니다? 맞다고 했어. 그러면 만약에 s의 2n 구하고 싶으면 원래 sn 구해놓고 n이 있었던 자리만 뭘로 바꿔도 2n으로 바꿔도 괜찮겠지?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sn을 한번 구해보자. 승원이가 해보자. 그냥 sn n번째까지 합이야. 아래쪽 공식 쓰면 될 것 같아. 2분의 괄호 2a니까 얼마 들어와야 돼? 6 플러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그리고 원래 n이 있었던 자리를 뭘로 바꿔주면 2n으로 바꿔주면 s의 2n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한번 대입해볼게. 같은지 확인해보자. 2분의 2n 괄호 6 플러스 2n 아이고 먼저 이렇게 하고 할까? 편하게. 전기 귀찮다. 이거 암산으로 전개해놓자. n 괄호 2분의까지 하면 몇 n 플러스 몇임? 4n 플러스 2를 반띵하니까 2n 플러스 1 그러면 이게 2n 제곱 플러스 n이 되겠네. 해놓고 여기 n이 있었던 자리를 뭘로 바꿔주자? 2n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실제로 n제곱 자리에는 4n제곱이 될 거니까 8 n자리는 2n 되면서 요게 되는 걸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이처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크게 두 개가 있었다. 요 1번과 요 2번. 당연히 뭐가 주어졌냐에 따라 첫 항과 끝 항이 주어지면 위가 나을 거고
첫항이랑 공차가 주어지면 위가, 아래가 날 거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여기까지는 당연히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얘에 대해서 조금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다음 페이지가 그 얘기입니다. 8페이지. 자, 대칭성을 이용한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아까 SN을 해놓고 이 공식이 있었단 말이야. 첫 항이랑 끝 항을 더한 다음에 반띵한 다음에 거기다가 n을 곱한다. 그치? 근데 이제 요거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까 등차 중항 얘기할 때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한글로 해보자라고 했던 거 있어. 양옆의 합은 가운데 2배.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운데라고 해도 돼요. 양옆의 합은 뭐라고? 가운데 2배. 그러면 결국은 이게 바로 양옆의 합의 반띵이니까 가운데란 뜻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좀 멋진 말로 평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n은 당연히 1개, 2개, 3개, 4개, n개까지 더하세요니까 총 항의 뭐야? 개수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수라는 말로 바꿔보면 등차 수열의 합은 본질적으로 항상 뭐 곱하기 뭐다? 평균 곱하기 항수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냐?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항의 개수가 홀수개인 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A의 1부터 옴뇸뇸뇸뇸 해가지고 A의 11까지를 한번 다 더해보자. 평균이 A의 얼마야? 6. 이거 어렵지 않게 그냥 1이랑 11의 가운데 찾으면 된다고 했음. 그러면 평균이 A의 6이고 당연히 1부터 11이니까 몇 개 있다? 11개 있다. 이렇게 한 방에 쉽게 바꿀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렇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항수가 짝수개일 때를 보자. A의 1부터 옴뇸뇸뇸뇸 해가지고 A의 10까지를 한번 해볼게. 야, 근데 1이랑 10 사이에는 정확하게 항이 있냐 없냐? 없어요. 왜냐면 숫자로 반띵을 해버리면 뭐가 돼버리니까? 0.5 같은 게 나와버리니까. 맞냐? 그래, 잠깐만. 그러면 일단 그냥 기본 공식대로 하면 2분의 뭐 플러스 뭐 곱하기 10이야? 첫 항 더하기 끝 항이니까 A1 플러스 A10. 그게 몇 개 있다? 10개 있다. 이런 상황이야. 그지? 잠깐만 여기를 좀 봐줘. 자, A1을 실제로 A라고 쓰고요. A의 10을 A 더하기 몇 D라고 쓸 수 있어? A 더하기 9D라고 쓸 수 있지. 그리고 그것의 반띵이니까 A 플러스 몇 D가 돼요? A 플러스 4.5D가 된단 말이야. 물론 원래 수열에선 0.5D 이런 건 없지만 미친 척 이거 A의 몇 점 몇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5.5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왜냐면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이 A 플러스 N-1D니까 5.5에서 1 뺀 D 라고 약간 좀 봐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이 값이나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5.5를 집어넣은 값이나 결과적으로 뭐해? 같단 말이야. 방금 식으로 확인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의 5.5 곱하기 10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 수열에는 저런 0.5란 표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등차 수열에서는 저런 0.5라는 표현을 써도 큰 문제가 없어. 왜 그럴까? 실제로 그 이유는 식으로 확인해보면 이랬어. 근데 말로 해보면 자,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미지가 뭐라고 했니? 그치?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이라고 했단 말이야. 직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뭔 말이냐면 요렇게 등차 수열 일반항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야. 뭐 원래는 1, 2, 3 이렇게 점으로 찍힌 거겠지만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요런 곳에 n equal 1, 이런 곳에 n equal 10이 있다고 하면 요 함수값이 a의 1, 요 함수값이 a의 10일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잡아볼게.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냐면 A1과
A의 10의 절반이야, 그지? 그리고 X값은 당연히 이거 마치 우리 고1 때 썼던 중점, 내분점 그런 얘기지 않냐? X좌표도 당연히 1과 10의 가운데니까 얼마야? 5.5가 되겠지. 즉, 이 직선의 일반항에다가 5.5를 대입한 값이 얘랑 똑같은 그 이유는 바로 등차 수열이 뭐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5 같은 거를 써도 되긴 해. 단 어디서만? 등차 수열에서만 가능하고 허용 가능하다라는 거고 등비 수열이나 이상한 다른 수열로 갔을 때는 .5라는 표현을 절대로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등차에서는 써도 돼.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쓸 거면 이렇게 써도 돼. 굳이 .5로 쓰고 싶으면 써도 돼. 근데 그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뜻. 오케이. 자, 그래서 본질은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등차 수열의 합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한글로 이렇게 대답해주면 돼. 뭐 곱하기 뭐? 평균 곱하기 항수라고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항이 3n-의 7이다라고 주어졌는데 내가 S의 11 같은 걸 구하고 싶다고 치자.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S의 11. 1부터 11까지 쭉 있는겨. 가운데가 누구며? A의 6이며. 그게 몇 개 있다? 11개 있다. 근데 A6이 얼마니까? 11이니까 11의 제곱은 12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맞음?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일반항이 4n-a야. 그래놓고 S의 12를 구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1과 12는 정확하게 가운데가 없지만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봐줄 수 있어. 몇 점5? 6.5. 그러니까 S의 12는 A의 6.5가 몇 개 있다? 12개 있다가 되겠지. 야, 6.5 여기다 대입해보면 얼마임? 여기가 다 24. 자, 25 곱하기 10이 얼마야? 24 곱하기 10이 얼마야? 288. 자, 방금 조금 딜레이가 걸리신 분은 아마도 24 곱하기 12를 진짜로 머리로 계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빠르게 288 대입한 친구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계산한겨? 이게 2 곱하기 12로 받겠지. 점점 고2, 고3 올라가면서 큰 수들의 곱셈을 암산으로 좀 처리하면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물어볼게. 예전에 수현이랑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수현아, 25 곱하기 32가 얼마야? 우리 이거 아마 작년 겨울인가 뭐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얼마냐? 왜 옆을 봐? 너한테 물어봤어요. 얼마야 이거? 800 어떻게 계산했어? 50으로 바꿔서 좋네. 50으로 바꿔서 16으로 줬대. 또는 25랑 4가 만나면 100이다. 이건 좀 되게 깔끔하니까 얘를 4 곱하기 8로 바꿔서 800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좀 머릿속으로 재조합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좀 빨리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16 곱하기 25 이거 그럼 얼만겨? 그치? 4 하나 주면 100이니까 400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28 곱하기 14 이거 뭐요? 14의 제곱 정도는 기억할래나? 196 근데 그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392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냐?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이제 고딩 돼가지고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막 세로 셈하는 거 약간 좀 찍 팔린 거예요. 물론 막 57 곱하기 31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좀 뭔가 이쁘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머릿속으로 해보자는 노력을 좀 해봐. 그게 방금 288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 자, 돌아가서 또 이런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A의 2가 2고요. A의 8이 10이야. 그래 놓고 S의 9를 찾고 싶어요. S의 9가 맞죠? S의 9를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S의 9는 뭐가 몇 개 있다야? A5가 9개 있다지. 근데 A5는 그럼 뭐야? 이것도 구해야 되나?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 아까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성질, 양옆의 합은 가운데 2배 얘기하면서 예시도 하나 봤었는데 요거랑 요거의 합이 이거의 2배인데 얘가 하나 커진 이거랑 얘가 하나 줄어든 이거의 가운데도 뭐야? 나지. 즉 요거의 합은 이거의 합은 이거의 합은 이거의 합은 언제나 가운데 2배로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A5라는 게 머릿속으로 A5를 꺼낸 프로세스가 1하고 9의 가운데였을 거야. 근데 꼭 1하고 9가 아니라 누구랑 누구의 가운데도 5인 거야. 2랑 8의 가운데도 9인 거지. 5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운데인 A5. 그게 6이겠구나. 6, 9, 54. 이렇게 꺼내볼 수 있겠죠. 됐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 약간 여담으로 앞으로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상식으로 알아두자 이런 건데 얘들아 1 더하기 3이 얼마야? 2의 제곱. 1, 3, 5가 얼마야? 3의 제곱. 1, 3, 5, 7은 얼마임? 그치. 방금 배운 이 대칭성을 이용한 표현으로 해석을 해보면 평균이 얼마야? 1, 5. 3. 그러니까 총 3이 몇 개? 3개. 1, 3, 5, 7의 평균 누구임? 4. 그게 몇 개? 4개. 1, 3, 5, 7, 9 하면 정가운데 누가 있음? 5가 있음. 5가 몇 개? 5개. 이렇게 1부터 시작하는 홀수를 n개 더하면 n의 제곱이 된다.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둡시다잉. 오케이? 자주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10페이지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등차 수열의 블록합도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와 있다. 일단 블록합이라는 건 교과서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 그냥 내가 쓰는 말이니까 다른 선생님은 다르게 표현하실 수 있어. 그럼 그 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내 수업에서는 블록합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뭐가 블록합이냐면 봐봐요. A의 1, A의 2, 점점점점점 더해가지고 A의 10 10개 더한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A의 11, A의 12, 점점점 A의 20 그 다음에 A의 21, 점점점점점 A의 30까지 더한 것들을 보자. 다 똑같이 몇 개씩 더했음? 다 똑같이 10항씩 더했거든. 이렇게 똑같은 개수끼리의 덧셈을 묶어서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이다라고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질문. A1이 A의 11 되려면 공차 몇 개 선물하면 돼? 당연히 10개 선물하면 돼. A의 2가 12가 되려고 해도 당연히 10개. 그럼 마찬가지로 A의 10이 20가 되려고 해도 10개가 필요할 거야. 그 말은 요 첫 번째 블록 전체를 이 두 번째 블록 전체로 진화시키려면 공차 총 몇 개 선물해줘야 돼? 총 몇 개 선물해야 돼? 알면 대답하면 돼요. 100개 선물해야 되겠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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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는 100D만큼 해줘야 되겠구만. 자, 그런데 요 두 번째 블록이 세 번째 블록이 되려고 생각해봐. 그래도 똑같이 11이 21, 점점점점 20가 30. 또 총 몇 개 필요한 거야? 100D가 필요하지. 그러면 똑같은 수만큼을 더해갔으니까 요 블록끼리도 무슨 수열을 이뤘네? 등차 수열을 이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블록합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 사실이 특정 유형의 문제를 빨리 푸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야. S의 5, 10으로 갈까? S의 12, 5고요. S의 22, 30이야. 그랬을 때 S의 30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제 이런 게 센 같은데 다 항상 있는 문제거든. 그럼 센은 어떻게 푸냐? 센풀이 S의 10은 2분의 N 10 괄호 2A 플러스 N-1D가 5래요. S의 20은 2분의 20 괄호 2A 플러스 19D가 30이래요. 해가지고 A랑 D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 그 다음에 또 S30을 공식으로 박아. 그렇게 푸는데
우린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센처럼 풀면 내신이 안 나온다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S10, S20 같은 걸 보는 순간 몇 개들이 한 블록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와. 뭔가 10개들이 한 박스라는 느낌이 들지. 자, 그래서 A의 1부터 10, 자, 더한 걸 그냥 물결로 표현했습니다. A의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 A의 21부터 30까지의 합이라고 했을 때 조심해라. 여기까지의 합이 S10이니까 이게 5야. 근데 요렇게까지 다 더한 게 30이야. 그럼 여기 얼마야? 25. 맞냐? 자, 질문. 그래서 S30은 얼마일까요? 왜? 75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75가 나왔어? 얘가 얼마 커졌으니? 20 커졌으니까 얘네끼리 무슨 수열일 거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45일 거다. 그러니까 3개 더하면 얼마다? 75. 라고 생각한 건 중수. 고수는 이거 안 써도 알았어. 물론 숫자가 쉬우니까 뭐 할 수 있지만 고수는 이거 안 써도 풀어. 그렇지.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뭐라고? 항수. 요 3개가 등차 수열이라며. 그 말은 이게 몇 개 있으면 돼? 3개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흘러가면 고수. 아, 20씩 커지니까 45 더하면 75네. 또 잘하셨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묶음마다 또 등차 수열 이룰 거라고.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 이번에는 S의 5가 5야. 그 다음에 S의 15가 60이야. 그래 놓고 A의 13을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서가 얘는 몇 개들이 한 블록을 생각하면 될까? (5까지) 합이고 15까지 합이야. 근데 같은 개수끼리 묶어야 돼. 그럼 몇 개들이 한 블록을 생각하는 게 좀 적당해? 3개? 이 창의적인 새끼. 은서 5개, 15개 이런 얘기 나오니까 몇 개들이 한 박스를 생각해볼까? 3개는 아닌 것 같아요. 3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1, 2, 3, 4, 5랑 1, 2, 3, 4, 15가 주어졌어. 몇 개로 묶으면 뭔가 이쁘게 묶일 것 같아. 5개로 한번 묶어보자. 자, 그래서 A의 1부터 A의 5, A의 6부터 A의 10, A의 11부터 1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S5라는 건 A1부터 A5의 합이 맞으니까 여기가 5야. 그 다음 15까지 이거 다 더한 게 60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5개 들이가 이게 3개가 무슨 수열 이룰 거라고? 등차 수열 이룰 거라고. 자, 센스가 있는 그 여기 하품하고 있는 개새끼 여기 얼마야? 그치. 왜? 똑같이 방금 했던 거지. 평균 곱하기 항수. 가운데가 3개 있으면 얼마가 된다? 60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20. 그럼 당연히 지금 15씩 커지고 있었으니까 여기는 35면 될 것 같아. 맞나? 숫자 좀 바꿀게요.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할래. 책이랑 다른데 그냥 이것만으로도 틀린 건 없어. 근데 질문은 이거야. A의 13이라는데요? S가 아니라 아까랑 다르게. 뭐지? 오, 발견했나? 7. 어떻게 했어? A13은 또 여기 11, 12, 13, 14, 15에서의 가운데지. 그 말은 요 35라는 게 누가 몇 개 있는 거야? 13이 5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다? 7이다. 오케이? 예, 결국 등차수열의 합을 관찰할 때는 평균 곱하기 항수라는 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자주 사용을 하셔야 돼. 그리고 블록합도 등차수열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됐음? 오케이? 은서 왜 집중 안 해? 쉬는 시간 안 가져야겠다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지금 등차수열화 동그라미 1 해가지고 일반항 AN이 주어졌을 때 걔로부터 합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구하냐? 결국 본질은 평균 곱하기 항수였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 등차 수열의 합 2입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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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자, 그럼 아까랑 달리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했냐면 방금까지는 일반항을 알고 걔로부터 합을 좀 빨리 구해보자. 그러니까 평균 곱하기 항수라면 빠르지 않냐? 라고 했던 방향이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수열의 합인 Sn이 주어지고 거기서부터 A의 N을 빨리 찾아보자. 이런 거꾸로 된 방향을 볼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 들어갑니다. 얘들아, SN이라고 하는 건 A1부터 어디까지의 합임? AN까지의 합이겠지? 그러면 S의 N-의 1이라는 건 뭐부터 뭐까지의 합이란 뜻이겠어요? A의 1부터 A의 N-의 1까지의 합이겠지. 자, 이렇게 두 줄을 써놓고 빼볼래. 그러면 여기 당연히 A의 1, 1, 2, 2, 3, 3 이렇게는 다 죽을 거야, 그지? 그래서 누가 남을 거냐면 SN에서 S의 N-1을 빼면 A의 N이 됩니다. 맞냐? 되게 단순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수열의 합 등등 계속 써먹을 거야. 의미로 생각하면 되게 쉽지. 뭐 N1까지 더한 거에서 하나 전만 빼면 이 새끼 하나 남겠지 뭐. 맞아? 근데 일단 중요한 거, 이 식에 N equal 1 넣으면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해. 왜냐면 수열인데 S0라는 건 좀 어색하지. 0번장까지 더해라가 무슨 말이 이상하단 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사용할 수가 있을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A2를 구하고 싶으면 S2 빼기 S1 하면 돼. A3 구하고 싶으면 S3 빼기 S2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 식에서는 A의 무엇은 못 구해. A1은 못 구해. 그래서 따로 짱구로 굴리는 거야. 잠깐만. A의 1은 그러면 뭐지? 자, 뜻대로 생각하면 S의 1이라는 게 바로 뭐야? 첫 항부터 첫 항까지 더해라. 바로 S1이지. 그래서 A1은 S1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는 뭐 빼기 뭐로 구할 수 있다? S의 N에서 S의 N-를 뺨으로써 구할 수가 있다. 맞냐? 자, 요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되게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을 등차 수열에다가 적용을 하면 등차 수열의 S로부터 일반항 A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등비 수열에 적용하면 등비 수열의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찾을 수 있을 거고 뭔지 모르는 이상한 수열에 적용하면 그 수열의 일반항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당연히 다음 시간인 등비에도 똑같이 써먹을 건데 그때는 설명 안 할 거니까 지금 알아듣고 그냥 그때까지 계속 가져가시면 돼. 자, 무슨 말인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어떤 수열의 합 S의 n이 2n제곱 더하기 4n이었어. 그때 일반항 한번 찾아줄래요? 를 한번 같이 해보자.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 일단 첫 번째 항은 어차피 S 뭐랑 똑같을 테니까 S의 1이랑 똑같을 테니까 얼마네? 6이겠네. 그 다음 이 이상에 대해서는 SN에서 SN 빼기를 빼면 돼. 천천히 써볼게. SN이야 그냥 일단 뺏겼습니다. 2n제곱 더하기 4n. 거기서 뭐 뺄 거냐면 n 대신에 뭐 들어간 거? n-를 들어간 거.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세요. 잘 거면 그냥 퇴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플러스 4 괄호 n-1. 서서 듣는 건 좋아. 뭐라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 이거 전개해가지고 빼는 것보다 똑똑하게 풀려면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이거랑 이거를 먼저 해봐. 이거 뺄셈이니까 이거 뭐 빼기 뭐 꼴이 돼? 제곱 빼기 제곱 꼴이 되니까 뭘로 좀 쉽게 풀 수 있나? 합차 2는 무시하고 빼면 얼마야? 1 더하면 2n-1 그러니까 2배의 2n-1이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 뒤에 있는 4n에서 4n 빼기 4 빼봐. 이건 그냥 숫자 나온다 야. 얼마 나오냐? 4 나오나?
자, 따라서 정리해보면 얘는 몇 n 플러스 얼마 나오냐? 이렇게 나오겠지. 단 n은 뭐 이상? 2 이상. 맞죠? 자, 그래서 투트랙으로 지금 A1은 이렇게 그냥 따로 구한 거고 A의 n은 뺄셈으로 구한 거야. 근데 미친 척하고 여기다가 원래는 이거 1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2부터야. 근데 미친 척 1 넣어봐. 얼마 나와? 6. 근데 그게 실제 A1이랑 같은가요? 같지? 그럼 어차피 똑같을 거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쓸 필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A의 n이 4n 플러스 2인데요? 라고 한 줄로 써. 뒤에 아무것도 안 썼다는 뜻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렇다는 뜻이야.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돼요. 오케이. 그럼 이번 두 번째 예시. S의 n을 2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의 3이라고 해봅시다. 이거에 대하여 AN을 한번 구해볼게. 자, 얘들아, 첫 번째 항은 얼마니? 내가 얘들아라고 아무도 이름을 지칭 안 하면 아무도 입 안 뻥 안 하는 것 봐. 첫날이라 어쩔 수 없지만 해보자고. A1 얼마야? 9. 자, 그 다음에 A의 n은 하고 해볼 텐데 똑같이 SN에서 SN-를 뺄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예상해봐. 일부러 내가 왼쪽 예제랑 똑같이 하고 뒤에 3만 붙였어. 그러면 여기도 뿌3 껴있었을 거고 여기도 뿌3만 껴있었겠지. 근데 어차피 빼니까 어떻게 돼? 없어져. 그럼 나머지 큰 몸통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흘러오면 얘가 결국은 4n 플러스 얼마? 2. 단 n은 2 이상 다 똑같이 나오겠지. 자, 이번에 얘에다가 미친 척 1을 넣어봐. 얼마 나와? 6. 근데 그게 실제 A1이랑 같아? 달라.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한 줄로 퉁칠 수 있다 없다? 없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의 1은 9, A의 n은 4n 플러스 2인데요. 단 n은 2 이상입니다. 라고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SN이 주어지고 일반항을 찾으려면 언제나 세 단계를 거쳐야 돼. A1은 S1으로 일단은 첫 항 구해놓고 SN-SN-1로 2 이상인 AN 구해놓고 미친 척 1 넣어봐서 되면 개꿀 한 줄, 안 되면 젠장 그냥 두 줄로 써야 돼. 그런 검증의 과정까지 세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 검증의 단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수열은 첫 항부터 다 4n 플러스 2라는 규칙에 녹아들어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첫 항은 요 4n 플러스 2라는 규칙에 녹아들지 못하고 뿅 튀고 있지. 오케이, 이렇게 규칙에 녹아든다라는 표현을 쓸게.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그 검증하는 과정을 봐봐. 요 식에다가 미친 척 뭐를 넣어봤었지? 단 n은 2 이상이라고 하는 이 식에 미친 척 뭘 넣어봤어? 1을 넣어보고 실제랑 맞는지를 확인해봤단 말이야. 자, 여기다가 미친 척하고 1 한번 넣어보세요. A의 1은 S1 빼기 뭐가 됩니까? S0가 되지. 근데 이 식에서 A1하고 S1이 같은 건 팩트지. 오케이? 그러면 미친 척 1을 넣어보고 만약에 요게 얼마면 이게 0이면 모순이 안 일어나지.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드는지 안 녹아드는지를 그냥 1초 만에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무엇을 확인하면 되냐면 S의 제로가 제로인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S0가 제로인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S0가 제로야. 그러면 그 수열은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듭니다. 자, 왜 내가 규칙에 녹아듦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등차면 등차, 등비면 등비, 다른 수열이면 다른 수열. 등차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수열이든 다 아무튼 그 규칙에 녹아든다는 뜻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등비 수열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첫날이니까 등차에서 수업하고 있지만 이 얘기는 등비에도 적용이 된다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S0가 제로가 아니면요.
그러면 얘처럼 첫 항은 규칙에 녹아들어 안 녹아들어? 안 녹아들고 두 번째 항부터만 어떤 모종의 규칙이 존재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어떤 수열의 합 S의 n이요. n 플러스 1분의 n이래요. 희한한 수열이 이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거든. 그럼에도 적용이 된다고. 자, 미리 예측하자. 얘는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 안 녹아? 녹을 거예요. 왜? S0가 얼마니까? 0이니까. 확인해 볼게. 수현아 A의 1. 정석대로 한번 해보자. A1이 뭡니? 2분의 1. 자, 그 다음 은서. A의 n은 당연히 뭐 빼기 뭐를 해야 되니까? 자, 직접 대입을 해볼까? Sn은 그냥 n 플러스 1분의 n 그대로 쓰면 돼. 뒤에 얘는 오케이, n분의 n 마이너스 1. 통분해가지고 올라올게. 뒤에 부분 안 보이니까 위로 올라올게요. 통분하면 n 플러스 1이랑 n이랑 곱해지고 분해. 크로스로 올라가니까 여기 뭐 나옴? n제곱 빼기. 이렇게 크로스로 올라가면 뭐 나옴? n제곱 마이너스의 1. 즉 정리를 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분자 얼마임? 1. 그리고 원래 이직거리는 n이 뭐 이상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지? 2 이상. 근데 미친 척 1 넣어봐. 몇 분의 1? 2분의 1. 규칙에 녹아 드니까 한 줄로 쓸 수 있었던 거잖아. 됐음? 일부러 이상한 걸로 보여준 이유가 이거야. 이 얘기는 등차에만 적용된다? 아니라고. 등비에도 적용되고 이런 이상한 애한테도 적용이 된다. 오케이? S0가 제로냐를 통해서 빠르게 첫 항의 규칙 녹아든 유무를 확인을 하자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잠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요 예제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뭐 앞에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요거 등차 수열이었네 정도만 기억을 해도.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했었어. 야, 일반항은 몇 차식이었어? 1차식이었잖아. 그러면 Sn 합은 2차식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아까 Sn의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 2분의 n 괄호 2a 플러스 무슨 d? n-1d. 이렇게 공식으로만 받아들이면 뭔가 n에 관한 2차식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전개를 잘 해볼게. 는 n하고 d가 만나니까 무슨 n제곱 나오겠냐? 2분의 d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분의 2a하고 얘 만나서 마지막에 얘 만나니까 무슨 n이야? 2a-d 곱하기 무엇? n. 이렇게 나오겠지. 즉 이거를 말로 정리해보면 등차 수열의 합은 자, 뒤에 뭐가 없니? 상수항이 없지. 그러니까 등차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에요. 이해되냐? 야, 그러고 났더니 방금 페이지에 있었던 예시가 기억이 나. 아까 봤었던 예제가 뭐였냐면 SN이라고 하는 것을 2n제곱 더하기 4n이라고 해놓고 일반을 열심히 구해봤더니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4n 플러스 2였어. 아, 그렇네. 뭐가 없는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그 새끼의 일반항 딱 봐도 이거 무슨 수열이네? 등차 수열이네. 오케이? 예시가 이제 확인이 되지. 됐음? 그러면 봐봐. 만약에요. 만약에 SN이 AN제곱 플러스 BN 더하기 C처럼 상수항이 있는 꼴이면 어떻게 될까? 아까 봤었던 예시 중에 이거였어. 2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이 새끼 어떻게 진행됐었냐면 첫 항은 9고요.
나머지는 4n 플러스의 2예요. 이렇게 진행됐었거든. 아까 여기서 했었던 이야기랑 결합해보자. 얘는 S0가 0이니 아니니? 아니지. 물론 C가 0이 아니라고 치고. 자, 그러면 S0가 0이 아니니까 어떤 친구야? 첫 항은 튀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에 녹아든다. 근데 아무튼 2차식 꼴이니까 큰 틀은 등차 수열이라서 첫 항은 튀지만 두 번째 항부터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인 거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SN이라고 하는 것이 AN제곱 플러스의 BN 꼴인 것과 SN이라고 하는 것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꼴인 것. 얘는 어디부터 등차 수열? 첫 항부터 등차 수열. 얘는 어디부터 등차 수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첫 항은 T입니다. 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예시에서 SN이라고 하는 것이 4n제곱 플러스 2n제곱 더하기 4n이었을 때 AN이라고 하는 것이 4n 플러스 2였음. 근데 방금까지도 얘로부터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면 당연히 이렇게 직접 SN에서 SN-을 뺐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귀찮아. 그래서 SN으로부터 AN을 그냥 빨리 구하는 야매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음? 요 야매를 알고 정확하게만 알면 그냥 항상 써먹으면 돼요. 자, 그 대신 증명은 천천히 꼼꼼하게 해드릴 거니까 따라오세요. 빠바레이. 자, SN이 AN제곱 플러스 BN 꼴이라고 하자. 얘는 언제부터 등차인 친구야? 첫 항부터 등차인 친구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일반항을 구할 때 이렇게 투 트랙으로 굳이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얘만 하고 무조건 다됨 하고 외쳐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한번 해볼게. AN을 구해볼게요. 원리대로 가자잉. AN제곱 플러스 BN 마이너스 A 괄호 n-1의 제곱 플러스 B 괄호 n-의 1.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음. 빠르게 가자. 제곱 빼기 제곱 부분 합차 공식 사용하면 빼면 1이고 더하면 2n-1. 그러니까 개수 괄호 2n-1. bn 빼기 요거는 또 뺄셈 강하면 숫자 나온다. 얼마냐? b. 이렇게 나오겠지. 즉 정리를 하면 2a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a 더하기의 b다. 가 되겠지. 자,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겠네. SN이 AN제곱 더하기 BN일 때 그 일반항 A의 N은 2AN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외우면 돼요. 근데 또 외우기 귀찮아. 그럼 보세요. 지금 앞에를 봐봐. AN제곱. 여기는 2AN이 됐어요. 만약에 미적분 1을 공부한 적이 있는 친구라면 우리 x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지? 2x가 된다. 모르시는 분이라면 개수가 몇 배 됨? 2배 됨으로 외우세요. 오케이. 미분을 알면 미분하면 2an 되네 느낌으로 외우시면 되고 미분을 모르시면 그냥 2배 하면 되네로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최고차항은 이제 미분하면 돼. 또는 2배 하면 돼. 근데 이제 귀찮은 게 뒤에가 뭐 그지 막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외우기가 좀 쉽지 않단 말이야. 자, 뒤에 부분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다가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숫자 하나만 들어갈 거야. 왜냐면 1차식이니까. 뭐 1차 더하기 상수 느낌이잖아. 근데 S랑 A의 관계 중에 언제나 성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등식이 뭐야? A1하고 S1은 똑같다. 그러면 S1이 뭐 더하기 뭐니? A 플러스 B지. 플러스야. A 플러스 B지. 그럼 여기다가도 내가 1 넣었을 때 똑같이 뭐가 나와? A 플러스 B가 나와. 그러게끔 끼워 맞추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네. 라고 쓸 수 있겠죠. 물론 숫자일 땐 더 쉬울 거고요. 맞나? 이 방식을 이용하면 아까 했었던 이 예시가 빠르게 이해가 될 거야. 2n제곱 보자마자 2배 내지는 미분으로 몇 n 질러놓고 4n 질러놓고 첫 항이 얼마 되면 되니까
6 되게끔 맞추자니까 플러스 얼마? 2였던 거지. 됐죠? 이렇게 암기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SN은 AN제곱 플러스의 BN 플러스 C였던 거. 얘는 예상해보자. 얘는 어디부터 등차? 두 번째 항부터 등차.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얘는 첫 항이야. 직접 대입해서 구하면 되지 뭐. 맞아. 그 다음에 A의 N은 이 원리대로 하면 아까 다 했던 예시 반복인 거야. 어차피 C 두 번 빠지니까 똑같이 2AN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의 B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결국 뭐 첫 항이야 대입하면 되는데 요 일반항을 찾을 때 C가 없는 상태에서 했던 이거랑 똑같지. 즉 가리고 그 짓거리 똑같이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연습 한번 해볼까? 이 두 가지를 연습을 해볼게. 자, S의 n이 4n제곱 플러스 8n입니다. 일반항을 찾아봅시다. 일단 몇 n 질러놓고 8n 일단 질러놓고 첫 번째 항이 얼마? 12가 되게끔 맞춰주면 되니까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1초 만에 나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4n SN이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4라고 해보자. 얘는 첫 번째 항은 튀어 안 튀어? 튀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따로 해줘야 되겠다. A1은 얼만디? 6인디 AN은 해놓고 자 개수 2배 내지는 미분 하면 뭘로 시작해? n으로 시작해. 그리고 이제 상수만 붙으면 되는데 요때 뒤에 있던 상수를 어떻게 하면 돼? 가리면 돼요. 자, 이제 상수를 가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들려면 상수항이 있으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상적인 상황은 요거야. 첫 항이 얼마인 셈. 진짜는 6인데 이거 미친 척 이렇게 보면 뭐인 셈? 2인 셈. 그걸로 맞춰주자.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1. 단 뭐 이상? 이건 조심해야 돼. 2 이상. 됐어요? 이것만 알면 등차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찾는 건 쉽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야매를 알잖아? 그러면 더 이상 일반항으로부터 SN을 세울 때도 야매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반항이 예를 들어서 4n 플러스의 3이라고 치자. 그랬을 때 나보고 SN이라는 식을 찾아보세요 라는 게 나왔다고 치면 원래 아까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이게 첫 번째 항이랑 끝항 더하고 반띵이잖아. 아니 뭐야 반띵하고 항수 개수 곱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2분의 일단 A1은 뭐임? 7임. AN은 뭐 적혀있는 대로 4n 플러스의 3임. 그리고 n을 곱해야 되네. 그러면 약분하면 2n 더하기 10의 반띵이니까 5 곱하기 n. 뭐 굳이 전개해보자면 2n제곱 플러스 5n이네 라고 했었어야 될걸. 빠르게 할 수 있다. 자, 미적분을 아시는 분이라면 방금 미분했으니까 거꾸로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모르시는 분은 개수를 2배 하는 방향의 반대니까 개수를 절반하면 되지. 개수 절반하니까 몇 n? 2n제곱 질러놓고 어차피 SN도 뭐가 없는 2차식이니까 상수항 없는 2차식이니까 이제 뭐식이 n만 채우면 끝나요. 첫 항이 얼마? 7로 맞추자. 몇 n? 5n 하면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SN에서 AN, AN에서 SN 왔다리 갔다리 그냥 자유자재로 야매로 쉽게 될 수 있다. 됐음? 물론 중요한 건 얘들아 수능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 이런 야매를 아냐 모르느냐가 풀 수 있고 없고 가르진 않아. 단순히 시간을 좀 아껴준다의 역할일 뿐이니까 이걸 배웠다고 해서 나 이제 수능 문제 풀 수 있나 보다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 자잘한 계산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시간을 세이빙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자 뭐 이런 느낌이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봅시다.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는 뭘 봤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까지밖에 얘기 안 했지? 2차식이다 라고 식으로밖에 얘기 안 했어. 근데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있잖아요.
n에 관한 1차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의 이미지? 직선의 이미지다처럼 이제 그림까지로 넘어갔었음. 마찬가지야. 2차식은 당연히 그림으로 생각하면 몇 차 함수의 이미지니? 2차 함수의 이미지죠.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의 이미지로 관찰하는 것 또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다. 자, 이제 2차 함수로의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관찰해 볼게. 은서가 점점 눈이 작아지고 있어. 감격하고 있어. 자, 보세요. 어떤 수열의 합 S의 n이 an제곱 플러스의 bn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무슨 수열의 합인겨? 등차 수열의 합인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요 그래프를 관찰해 볼 텐데 일단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공차 D가 뭐야? 일반항 생각해봐. 앞에 2배 내지는 미분하면 기울기가 얼마야? 아이고 헷갈려요? 일반항 구해놓고 할까? 얘들아 방금 한 야매 다시 한번 써보자. 뭘로 시작하고? 2의 n으로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추는 느낌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 뭐 뒤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공차는 직선의 무엇? 기울기였으니까 공차 얼마? 2a. 그 다음 첫 항 a의 원이 뭐 일단 a 플러스 b이긴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차와 첫 항에 따라서 요 SN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얘들아 봐봐. A랑 D는 뭐 2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부호는 뭐 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공차가 양수면 A도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공차가 음수면 A도 음수일 테니까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됐음?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야, 상수항이 없다라는 걸 그래프의 관점에서 말하면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오케이. 자, 원점을 지난다. 자,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만약에 첫 번째로 공차가 양수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도 양수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 미리 좀 생각해봐, 얘들아. 첫 항이 양수고 공차도 양수면 등차수의 일반 항은 계속 뭐 3, 5, 7점 계속 뭐 해지겠니? 커지겠지. 그럼 그거를 첫 항, 둘 항, 3항, 4항, 5항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면 그 합도 뭐 해지겠니? 계속 커지겠지. 그걸 예측해놓고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자. 자,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공차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다음 반드시 등차 수열의 합은 어디를 지나야 돼? 원점 지나야 돼.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양수라는 건 1, 양수, 음수 중에 무슨 수 지난다? 1, 양수를 지난다. 그냥 대충 1, 양수 여기쯤 지난대. 자, 아래로 볼록이면서 여기 두 개를 지나게끔 그리면 어떻게 생겨? 왼쪽에서 이렇게 지랄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겠지. 실제로 아까 우리가 예측한 거랑 어때? 계속 뭐 해진다는 게? 커진다는 게 똑같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만약에 공차는 양수요. 아니다. 이번엔 공차 음수를 해보자. 공차가 음수요. 그 다음에 첫 항도 음수요. 미리 예측하자. 첫 항이 마이너스 3인데 마3, 마5, 마7, 마8 이렇게 점점 작아진대. 그럼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뭐 해지겠니? 작아지겠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빠르게 가자. 이제 공차가 음수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일단 무조건 0, 어디 지남? 0 지남. 1, 무슨 수임? 음수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상상과 똑같음을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공차가 양수요. 근데 첫 항이 음수요. 이걸 생각해보자. 첫 항이 음수야. 근데 공차가 양수야. 그럼 항은 계속 점점 커지겠지. 근데 이거의 덧셈을 생각해봐. 처음에는 몇 번이가 음수가 지속될 거 아니야. 그럼 음수는 더하면 더할수록 뭐 해져? 이렇게만 보단 이렇게 하는 게,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뭐 해져? 작아지지.
근데 점점 양수가 조금씩 들어오니까 다시 합이 뭐 해지겠어? 커지겠지. 작아지다 커지는 걸 한번 느껴봅시다. 자, 공차가 양수야.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무조건 어디 지나고? 원점 지나고. 그 다음에 1, 무슨 수래? 음수. 그러니까 원점 지나고 1, 음수인데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까 했던 것처럼 합이 작아지다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케이스. 공차는 음수요. 근데 첫 항이 양수요. 예상이 갈 겁니다. 처음엔 컸는데 일반항이 점점 작아지다가 음수가 된대. 양수인 건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커지지만 음이 들어오면서 점점 깎여 나가겠지. 커지다가 작아지는 걸 확인해보자. 자, 공차가 음수요.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0,0은 필수. 1, 무슨 수래? 양수. 위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지나니까 이렇게. 맞지? 이렇게 총 4종류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 1번, 2번과 뭐야? 2번이 왜 2개야? 1번, 2번이랑 3번, 4번 중에 문제로 더 나오는 건, 잘 나오는 건 어느 쪽일까요? 3, 4번입니다. 왜? 재미있어 없어? 없어. 상식적으로 그냥 계속 커진대. 뭐 어쩌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건 언제가 제일 작니? 언제가 제일 크니?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절대값 2차 함수. 이런 걸로 물어볼 수도 있고. 출제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그림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만약에 내가 등차 수열의 합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원점 지나는 2차 함수네. 근데 2차 함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지? 얘들아,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고1 때 했던 거 아니야? 대칭성이지. 그러니까 대칭성 같은 걸 발견하면 SN 같은 걸 빠르게 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봐봐. 예시를 그냥 같이 보면 돼요. S4는 S10은 40인 게 등차 수열의 합이래. 그때 SN을 한번 구해보자요. 자, 생각해보자. 지금 일단 어디로 볼록인지는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그림을 좀 생각해보자. 야, 4일 때랑 10일 때가 똑같대. 그럼 대칭축이 어디야? 대칭축이 7이네. 그리고 일단 40이라는 높이를 4,1 때랑 10,1 때 찍을 거래. 그리고 2차 함수의 합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원점 지나야 되지. 그러면 이거 어디로 볼록이겠구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겼겠구만. 자, 고1 때 배웠던 걸 활용해서 SN의 식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볼 거냐면 동준이. 아예 동준이가 안 온 친구지. 민준. 2차 함수식 세워볼 수 있겠어? 결과를 바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과정부터 그리고 같이 대입해서 미지수 구하고 그렇게 할게요. 뭐 기준으로 먼저씩 세워볼래? 민준이 너 아니야? 오, 그렇게 하는 방법 좋습니다. 꼭지점이 7, 뭐시기래? 좋아. 그러면 A, 최고차는 몰라. 괄호, n-의 7의 제곱, 플러스, 꼭지도 모르는데, B. 미지수가 2개니까 대입할 것도 2개 있어야 되겠지? 대입할 건덕지가 뭐가 있을까? 4,40을 지난다. 또, 얘들아, 4,40 대입하는 거랑 10,40을 대입하는 건 똑같은 효과야. 그렇지? 대입해봐도 알겠지만 대칭성을 이미 부여한 순간 4 대입한 거랑 10 대입한 건 정보의 가치가 똑같아요. 새로운 정보가 안 나옵니다. 그럼 딴 거 대입해야 돼. 뭐니? 그렇지. 언제나 뭘 지난다? 0,0. 자, 그러면 미지수를 2개나 두고 2개나 대입했어야 됐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안이 상역이 있을까? SN을 뭐라고 세워볼까? 오케이. 얘는 y는 40이라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로 식을 세웠대. 최고차항 뭘로? 그런데 4랑 10에서 만나더라. 누구랑? 40이랑. 이게 고1 정도를 지나왔으면 응당 세울 수 있어야 되는 식이지.
그럼 식 하나만 대입하면 돼. 얘 어떻게 대입하면 될까? 뭐 대입하면 돼? 0,0을 대입하면 되겠지. 은서 암산해봐. 0,0 대입해봐. A 얼마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괄호 n 빼기 4, n 빼기의 10 플러스의 40. 자, 수연아, 또 다른 방식으로 SN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지금 2차 함수 공부하고 있는 느낌이네. 현. 지금 상수함수 40과의 위치관계로 세운 게 1번, 꼭지점 기준으로 세운 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다른 방식. 좋아요. 여기가 제로인 건 고정이잖아. 그러면 4랑 10을 통해서 뭐 대칭축 7 나온 순간 같이 얘도 나와줘야 돼. 얼마라고? 14라고. 그러니까 몰라. 근데 n이랑 n 빼기 14 갖고 있을 걸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4,40을 대입해 주시면, 그치? 얘는 4,40을 대입하면 뭐 최고 차항이야. 방금 구한 똑같이 a 마이너스 1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4n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냐? 자, 여담으로 연습 하나 하고 가자. 일반항이나 구해볼까? A의 n은 누가 해볼 거냐면 민준, 이거 민준이가 둘이네. 홍민준. 홍민 어디였지? 누가 홍민이었지? 홍민. 오케이, 홍민 고고. 몇 n 질러놓고 오매매. 좋아. 미분을 하든 두 배를 하든 두 가지로 다 외우면 돼. 뭐야? 마이너스 몇 n? 2n 질러놓고 첫 항이 얼마인 셈이야? 얼마야? 13이니까 그걸 맞춰주자. 플러스. 오케이? 이렇게 일반항까지 찾을 수가 있겠죠.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야기를 추가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직선으로 그린 거, 아니면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그린 거는, 야, 실제로 수열을 그래프로 그리면 저렇게 곡선이 나올까? 아니지. 원래는 A1, 2, 3 점이고 S1, 2, 3 점인데 걔네를 매끄럽게 연결하니까 곡선인 것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S의 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이라고 치자. 그러면 저 새끼는 대칭축이 얼마야? 2분의 7이지. 근데 요거를 SN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저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와 같은가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등차수의 SN의 최대를 구하시오란 말이 저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랑 같은가? 아닐 수 있지. 왜? 지금 꼭지점 몇점 몇이니까 3.5잖아. 실제로 S 3.5라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당연히 얘랑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줘야 되겠지. 만약에 이렇게 딱 점 오면 근처에 누구랑 누가 딱 똑같을까? 3일대랑 4일대가 똑같을 거고 얘네 둘이 세트로 최 무슨 값? 최대값을 가질 거야. 그럼 만약에 그래프를 딱 그려봤는데 대칭축이 뭐 3.7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정수 생각하면 누구일 때가 제일 작은겨? 4일 때가. 그 다음은 지그재그로 3이 요 정도 있고 이쪽에 5가 있을 거고 이쪽에 2가 있을 거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SN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말을 그래프의 꼭지점을 구하는 걸로 1대1 매칭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SN이 주어지면 지금처럼 대칭축을 살펴서 대칭축이 정수면 개꿀 아니면 조심조심 해야 돼. 그럼 만약에 일반항 AN이 주어지면 요거에 대하여 S의 맥시멈을 구해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살짝 언급을 했었음.
얘 첫항 무슨 수? 양수. 공차 무슨 수? 음수. 즉 항이 처음엔 양수이다가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양수일 때는 당연히 더할수록 점점 합은 뭐해져? 커지지. 근데 음수를 포함하는 순간 전체 합이 점점 뭐해지기 시작해? 작아지기 시작하지.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합이 제일 크려면 항의 부호가 무슨 수인 것만 더하자. 양수인 것만 더해주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A 얼마까지가 양수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S 얼마가 최대값인지를 불러주세요. 7까지 더하는 게 상책이겠지. 이해되냐? 자, 그러면 앞서 배운 것도 복습할 겸 S7은 뭐의 몇 배? A4의 7배. 그럼 얼마? 70. 이 정도 속도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식으로 보는 관점까지도 했고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하는 관점까지 했어. 요게 등차 수열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께 말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쭉 이제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웠던 거를 적용을 해볼 거예요. 쉬는 시간 후에 쭉 문제 풀이 할 테니까 쉬었다 합시다.